이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어떤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채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답을 이렇게 다 적어놨죠. 답을 채점만 하면 돼요. 제가 이거를 왜 굳이 교과서에 넣었느냐? 아이들이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서 뭔가를 해보는 것, 이거는 주체성도 많이 주고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놀이 많이 하죠. 의사 선생님 되고 간호사도 되고. 아이들은 뭐든 만들고 오히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좋아해요. 근데 너무 수동적인 역할에 매여 있어요. 문제 내는 사람들 정해져 있고 그거를 맞춰야 되는 아이들. 내가 문제를 내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집이나 시험지라는 틀 안에서는 늘 수동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주면 너 선생님이 역할을 해보라는 것이죠. 굉장히 새로운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애들이.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었죠. 이거는 맞췄고 이건 틀렸어요. 이건 5니까 2번 얘는 10분의 10은 이거는 딱 봐도 틀린 것 같죠. 얼토당토 않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틀렸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이제 1이 되겠죠. 얘는 이거는 이제 맞았다고 표현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아이가 이제 즐겨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서는 점수를 이제 전반적으로 매겨 보고서는 이제 이 학생이 이것도 이제 8이니까 틀렸고 얘는 이것도 틀렸고 이거는 맞았고 이거는 얼토당토 않죠. 근처도 안 가요. 틀린 건 확실히 틀려주는 거예요. 뭐 유사하게 틀렸나 맞았나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이 문제 이게 3인데 어떻게 60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누가 풀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시험 문제 이거 누가 풀었느냐 그것이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어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엉뚱하게 푼 애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깔깔거리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이제 50점 맞았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런 시험에서 50점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 아이를 걱정하는 아이도 있고 혼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고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요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뭐 중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걱정하는 그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점수에 만족함이 없어요. 점수에. 예를 들면 70점. 수학 점수 70점 받았다 이러면 부끄러워해요. 예. 마치 이 얘기를 남한테 할 수 없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황당하게도 반평균 점수는 90점에서 95점을 가요. 점점 떨어지죠. 뭐 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면 약간 이제 85점에서 한 90점 사이. 점점점 떨어져요. 이게 이런 현상이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70점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현상들 교육적으로 좋은가? 이거를 유지하려면 계속 유지하든지 중학생이 되어도 90점, 95점이 반평균이 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고서 초등학교 때만 이렇게 하니까 70점이 되면 부끄러워하는 그럼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반평균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학교 가면 그냥 급격하게 떨어져요. 고등학교 가면 더 할 것도 없고 특히 수학에서는 자존감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가 약간 근시안적인 거예요. 초등과 중, 고등 교육이 그냥 단절돼 있기 때문에 연속성상에 있지 않죠. 점수를 대하는 느낌이 너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 우리 어른들이 잘못 준 어떤 감정, 잘못된 어떤 정서들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채점함으로써 쉰다는 생각도 좀 하고요. 아이들 공부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채점한다는 행위는 오히려 문제 푸는 행위보다 더 많이 관찰하고 또 다른 관점의 정서,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채점하려고 하면 정확히 알아야지 이런 것들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